안녕하세요. 네, 랑의 TV 두 번째 사람의 물질 대사 시간입니다. 나는 생명과학을 사랑한다. 세 번 외치면서 시작할까요? 나는 생명과학을 사랑한다. 나는 생명과학을 사랑한다. 나는 생명과학을 사랑한다. 네, 좋습니다. 앞 시간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물질 대사를 배웠는데요. 그때 그런 에너지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반드시 필요했나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했어요. 영양소를 분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했고 그때 에너지가 나왔는데요. 그 세포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에서 아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화, 호흡, 순환이 이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 호흡, 순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중요한 핵심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계를 하겠습니다. 소화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몸속에서 분해합니다. 작게 분해하고요. 왜 분해하냐면 이것들을 온몸에서 흡수하려고 그러세요. 흡수해서 작은 그 흡수한 영양소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로 보내서 세포 호흡하려고 하는 거죠. 자, 소화계를 구성하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해볼까요? 소화계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 맛있는 치킨을 먹었어요. 자, 치킨을 먹으면 먼저 입을 들어갑니다. 입을 통과합니다. 입에 들어가면 이제 침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식도를 지나가요. 식도 그리고 위를 지나가죠. 이렇게 볼록한 거. 위는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네, 여기 있는 구불구불한 소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불구불한 소장은 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자, 선생님을 잘 따라오세요. 여기 있는 대장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자,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입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이곳이 바로 소화관입니다. 네, 소화관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 길에는 소화를 좀 더 잘 도와주는 소화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에는 또 침샘이라는 곳에서 침이 있고 위에는 위액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쓸개에서 저장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소장으로 들어오고 이자액에서 또 있던 중요한 소화액이 소장으로 들어와서 소장에는 쓸개즙, 이자액, 장액이라고 하는 세 가지 소화액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 맛있는 치킨을 한번 소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으로 꼭꼭꼭 씹어야 되겠죠? 꼭꼭꼭꼭꼭 씹고 잘게 붓습니다. 잘게 부수고 이들을 이렇게 운동시키죠. 이렇게 멀리 보내죠. 쪼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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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멀리 보내고 그리고 잘게 부수면서 여기 있는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죠. 소화액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소화효소라고 영양소를 더 분해시키는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또 이것과 잘 섞이게 도와주죠. 이렇게 잘게 부수고 이동시키고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소화를 잘 시켰다라고 합니다. 기계적 소화.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침 그리고 위액, 쓸개즙, 이자액, 장액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화를 잘 도와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통해서 좀 더 훨씬 더 작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분해시키면서 좀 더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전체적인
모습만 그냥 머릿속에 흐름을 넣어서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외우면서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설명만 들읍시다. 입, 위, 중간에 식도 있었고, 위,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소화액들이 있었고요. 이 소화액에는, 자, 이들 음식물을 분해하기, 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은 녹말이고입니다. 녹말은 탄수화물이 좀 더 작게 분해된 거죠. 그래서 이건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고, 단백질, 그다음 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구마를 냠냠냠냠냠 잘 먹으면 입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이것을 좀 더 작게 부수고요. 엿당이라고. 그 다음에 이 부서진 엿당이 쭉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소장에 가면 여기에서 또 이자액의 이런 소화효소를 만나서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돼요. 예.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지금 한 개 한 개 보이죠? 알갱이들이.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은 단백질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단백질은 뭐들이 이렇게 다 연결된 건가요? 아미노산이 연결됐죠. 자, 여러분이 치킨을 먹으면 입에서 잘게 부숴주면서 어디에 위액에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이걸 좀 잘게 부수고 또 내려가면서 소장에서 또 소화효소에서 분해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을 여러분이 먹으면 입에서 잘게 부서지겠죠. 잘게 부서져서 위를 통과해서 소장을 가면 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나서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위에랑 밑에 세 개랑 끊겨서 지방산과 이렇게 된 것과 이 두 개로 연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라고 하는 성분으로 잘게 부서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가 최종으로 분해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분해시켰어요. 그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소화효소들은 다 여러분 열심히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아도 되고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된다. 단백질은 이렇게 된다. 지방은 이렇게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둘 다 물에 잘 녹는 아이들이에요. 예, 물에 잘 녹는 거를 수용성, 물에 잘 녹는다라고 해서 수용성이라고 하고요. 수용성. 그래서 이들은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 그다음에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은 지방 자체가 물에 안 녹죠. 이들은 지방에 잘 녹죠. 예, 기름 이런 거를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지용성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분해를 시켰어요. 분해시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분해시킨 최종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어디예요? 예, 소장이죠. 예, 소장에서 분해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온몸에 흡수하기 위해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양소를 이제 흡수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일까요? 이게 소장인데 이게 여기가 소장이에요. 여러분 음식물 열심히 분해시켜서 여기가 영양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소장 안이에요. 그리고 이 소장 안에 보면 여기 소장이 뭐랄까 소장막 소장막이고요. 소장 여기 안쪽에 보면 안쪽 벽에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불룩불룩하게 생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융털이라고 합니다. 소장의 융털이라고 해요. 소장 융털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둘두둘하게. 여러분 그 수건 보면 수건이 굉장히 우둘두둘하죠. 네, 수건은 우둘두둘한 것처럼 그 소장의 내부도
이렇게 소장이라고 하는 관이 있지만 그 내부 관의 벽에는 우둘투둘한 융털들이 있습니다. 자, 수용성 영양소 어떤 거 있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칼륨 이온, 칼슘 이온 이런 거 있죠. 이거를 통틀어서 무기염류라고 해요.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무기염류들 이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니까 물에 아주 잘 녹겠죠. 예, 물도 약간의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니까요. 그리고 비타민들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들이 있어요. 수용성 물에 잘 녹는 비타민. 비타민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이 비타민 B, C 이런 물에 잘 녹죠. 자, 그래서 이 그 소장 안에 있던 영양소 중에서도 수용성 영양소가 여기 있는 막을 이렇게 융털에 속으로 들어가면, 자, 융털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보면 여러 개 중간에 암주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암주관이 어디랑 최종으로 연결되냐면 심장이랑 연결돼요. 그다음 그 암주관 주변을 또 모세혈관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모세혈관은 피가 흐르는 곳이죠. 예, 혈액이 흐르는 곳이죠.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고 또 모세혈관도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B, C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되면 자, 융털의 모세혈관은 혈액이고 물이니까 수용성 비타민이 여기 잘 녹아들어서 쭉쭉쭉쭉쭉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예, 심장으로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또 영양소들 중에서 지용성 영양소도 있었죠. 우리 지방산과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 예, 이거 우리 배웠고요. 또 비타민 B, C 말고 나머지 A, D, E 이런 EK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자, 이들은 또 역시 영양소가 있겠죠. 지용성 영양소는 이렇게 해서 융털에서 흡수돼서 어디로 가냐면 암주간으로 가요. 암주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암주간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쭉 가서 아까 어디로 연결된다 했나요? 심장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해서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이동하는 길이 다르죠. 예. 지용성 영양소랑 수용성 영양소가 가는 길이 다르죠.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에 잘 녹는 건데 아마 혈액을 따라가다 보면 분리가 되어서 이동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성격이 좀 다른 아이들은 다른 길로 통해서 결국 둘 다 어디를 통해서 융털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간다. 암주간으로 간다. 그리고 결국 심장으로 간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럼 선생님 이 가는 경로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긴데요.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수용성 영양소 이 소장에서 잘게 분해돼 가지고 소장 있죠. 분해돼서 수용성 영양소들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융털의 어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죠. 지금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이거 보이나요? 예, 빨간색이 모세혈관이에요. 이게 모세혈관이 쭉 다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냐면 길로 모이죠. 길로. 간문맥이라고 하는 길이 모이네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혈관입니다. 혈관을 통하는데 이 혈관이 간을 또 지나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간을 거쳐서 또 이렇게 계속 혈관을 따라갑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이름이 어렵지만 그냥 도로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디로 갑니까? 심장으로 갑니다. 예. 오, 만났어요. 만났어요. 자, 두 번째. 자, 지용성 영양소 있었죠?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을 따라 소장의 융털에 흡수되었는데 특히 어디? 암주간에 여기 노란 색깔 가 연결된 노란 색깔과 연결된 암주간에서 이제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기관을 뜻합니다. 노란 길 보이나요? 예. 여기는 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 이런 림프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쭉쭉쭉쭉쭉 해서 가보세요. 너무 잘 따라가네요. 가다 보면 와, 심장이 또 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영양소들은 다들 잘게 분해된 다음에 우리 아주 소중한 영양소들이죠. 예, 영양소들은 심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여러분, 심장은 왜 갈까요? 심장에? 심장이 왜 갈까요?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장은 두근두근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양소들이 심장으로 들어오면 심장의 혈액을 따라서 그것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온몸 전체로 보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온몸 전체로 보내지기 위해서 심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자면, 자, 여기 보면 수용성 영양소가 가면서 간을 통과한다 했잖아요. 포도당이 간을 통과하다가 포도당이 양이 많네 싶으면 포도당을 간에 좀 저장을 해요. 근데 그 포도당들을 이제 좀 뭉쳐가지고 간에 저장시킨 그거를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리코젠이라는 말 1단원에서 들었죠? 예. 글리코젠이라고 해서 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이제 합성을 시켜가지고 좀 저장해 뒀다가 또 그냥 통과하는 포도당도 있을 거고 또 가끔 야, 포도당 부족하다 하면 이 글리코젠이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여기 이 길을 따라서 또 심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또 이걸 받아들여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소화계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이것을 흡수해서 심장까지 보내지는 거. 이거를 소화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계로 가겠습니다. 우리 심장에서 만들어진 그 영양소를 온몸에 보내려면 아주 중요한 혈액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혈액을 보내주는 것이 뭡니까? 심장이죠, 심장. 여기 보면 여기 보이나요? 여러분 하트 표시.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이고 그리고 그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길을 혈관이라고 해요. 네, 혈관은 정맥, 동맥, 그리고 모세 혈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혈액이 있거든요. 혈액은 여기 흐르는 피를 말하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자, 그림을 보면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심장은 방이 있어요. 4개죠. 심실이라고 하는 바깥으로부터 혈액을 받는 곳이에요. 심실은. 아니지, 바깥으로 받는 곳이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내보내는 것을 심실이라고 하고 바깥으로부터 혈액을 받은 곳을 심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를 붙이는 거고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심장으로 혈액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놀러 갔다가 여행 갔다가 심장으로 혈액을 들어오게 하는 길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바깥에 놀다가 이쪽으로도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죠? 여기를 정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가는 혈액 있죠. 심장에서 나가는 거, 펌핑질 할 때 빡빡 나가주는 이곳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폐를 갖다가 폐랑 연결돼 있어요. 폐랑 연결된 심장을 폐랑 심장이랑 연결된 이 정맥을 폐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몸을 따라서 온몸과 심장과 연결된 이 길을 온몸을 갔다 왔어. 아이고 큰일 했다. 대정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폐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 동맥을 폐동맥. 그리고 온몸으로 갈 거예요. 온몸으로 나가는 이 길을 큰 일을 하는 동맥이다. 대동맥. 네, 다 큰 일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요한 단어들은 그냥 이런 위치나 기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옆에 위에 볼게요. 산소를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면 산소가 폐로 들어오게 되죠. 예, 산소가 폐로 들어오게 되면 산소가 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폐정맥이란 이 길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펌핑질을 하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뭐를 받겠습니까?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를 받습니다.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소화해가지고 만든 자잘한 영양소 있죠? 걔들도 다 어디 갔어요? 심장 갔죠?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온몸으로 가요. 그러면 이것들도 영양소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영양소들이 온몸에 있는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영양소와 산소를 받으면 엄청 중요한 세포 호흡을 하죠. 세포호흡은 생존입니다. 생존.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는 거죠. 세포호흡에서 에너지를 내면 그때 나오는 노폐물이 있습니다. 노폐물이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있죠. 그때 나온 노폐물을 여기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오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혈액 모세혈관으로 이제 운반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운반돼요. 쭉쭉쭉쭉쭉쭉쭉 연결되면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갖고 있는 심장 여기 길이를 또 따라서 폐로 갑니다. 그럼 폐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여기 너무 많죠? 바깥은 이산화탄소가 적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하려고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 노폐물은 어떻게 되나요? 물이나 또 자잘한 노폐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노폐물들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폐로 나갈 때도 있고 숨 쉬면서 아니면 또 나머지 노폐물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노폐물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노폐물도 이렇게 온몸 조직세포에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따라서 오줌을 만드는 길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순환기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폐로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걸 폐순환이라고 하고 온몸에서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양소랑 이렇게 공급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체순환 또는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기관들 그리고 이런 영양소와 산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의 움직임은 꼭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호흡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코를 통해서 뭐를 온몸으로 들이시나요? 산소를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코는 기관이라고 하는 숨은 길이 있고요. 그 숨길의 그 끝에 보면 기관지라고 해서 가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 이렇게 가지들이 모여 있고 그 주변으로 폐포가 있고 한 이런 것을 폐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폐는 3에서 4억 개의 폐포라고 하는 포도알갱이 같은 모양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폐포가 굉장히 많지만 선생님 폐포 한 개만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자, 폐포는 그 주변으로 역시 모세혈관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이 모세혈관은 또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온 폐동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맥동맥과 잘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산소만 한번 볼게요. 자,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폐포 여러분 숨을 들이쉬면 산소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안에 폐포 안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산소의 농도가 많아진 거를 기체의 농도를 분압이라고 합니다. 분압, 분압. 기체의 농도예요. 기체 농도를 분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산소의 분압이 어때요? 많겠죠. 예, 그리고 이 산소를 지나가는 이 혈액은 상대적으로 산소의 분압이 낮을 거예요. 그죠? 적을 소자입니다. 낮을 거예요. 그럼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 에너지를 쓰나요? 안 씁니다. 그냥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분자들이 우리 물질들은 특히 분자들도 분자의 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중간 상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예, 그런 힘으로, 그런 원리로 인하여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속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산소들이 이렇게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심장으로 가죠? 심장이 온몸으로 보내줄 거예요. 산소를. 그럼 산소의 온몸에는 거기 있는 세포들, 뭐가 있어요? 조직 세포들 있죠? 예, 조직 세포들은 또 혈액보다는 분압이 산소가 낮아요. 그러면 조직 세포들은 그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확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분압을 보면, 산소 분압을 보면, 자, 폐포가 제일 많을 거고, 그리고 모세혈관이 그 다음 세포가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겠죠. 예, 이 방향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 세포에서 세포호흡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것들이 또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으로 가서 폐동맥을 거쳐서 이제 폐포로 근처로 오게 되면, 자, 볼게요. 여기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요. 농도가 높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은 무슨 산? 예, 이것도 역시 확산. 확산이 일어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산화탄소도 같이 써볼까요? 이산화탄소의 분압. 이산화탄소의 분압 보면 이산화탄소는 세포에서 제일 많죠. 예. 세포에서 제일 많아요. 세포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그냥 이동시켜 주니까, 그다음 폐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거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런 확산의 원리로, 확산을 하는 이유는 뭐의 차? 분압에서 차이가 나죠. 산소, 이산화탄소 분압의 차이로 인해서 확산으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호흡기도 역시 여기 기관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빨간 별표를 팍팍 쳐놨네요. 세포호흡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기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배설기까지 다 도와주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거를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외우면 문제를 풀 때 힘들어지거든요. 자, 소화, 개에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냠냠쩝쩝 입, 식도, 위, 소장을 거치게 되면 이 소장에서 가장 영양소가 잘게 부서지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흡수가 일어나죠. 어디서? 융털에서.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서 흡수가 되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장이 펌핑을 쭉쭉쭉쭉쭉 하면서 온몸에 있는 세포, 온몸 조직에 있는 세포로 다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산소, 그래서 포도당이, 여기도 선생님 포도당이랬지만 이제 영양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양소들이 이렇게 쭉쭉 여기 조직세포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산화탄소산소 쪽으로 볼게요. 호흡기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들이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역시 산소가 들어오죠. 산소가 혈액을 타고 가서 온 조직세포로 보내어집니다. 그러면 산소 역시 조직세포로 보내어지죠. 자, 조직세포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세포, 호흡. 이건 정말 여러분 너무 소중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주는 이 세포입니다. 세포들이 팍팍 일어나면서 각 세포에서 에너지가 짠짠짠 나오겠죠? 그러면 에너지 뿜뿜, 에너지 나오면서 세포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ATP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세포호흡하고 나온 노폐물이 뭐 있습니까? 네, 이산화탄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물이나 다른 노폐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산화탄소는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졌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 폐로 옵니다. 폐로 오고요. 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코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외 노폐물들 있습니다. 그 외 노폐물들도 역시 이렇게 혈액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콩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콩팥이라고 하는 거. 물 같은 것들, 다른 노폐물들 콩팥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오줌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배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소화계, 호흡계, 그리고 순환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들이 다 각각 따로따로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세포 호흡을 위해서 다들 아주 통합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걸 오늘 배울 수 있었죠. 우리 몸 안에 자체에 이렇게 소중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 협동을 하고 우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보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배설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포 호흡 단원의 총괄적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각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